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저도 정세균 사단의 일부이기 때문에 매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타깝죠. 역량도 출중하시고 경륜도 높고 또 인품도 훌륭하시고 또 저에게는 이제 정치적 은인 같은 분이셔서 앞으로도 잘 모시고 또 지도받고 싶은 분이세요. 최대한 우리 정세균 후보님 같이 했던 분들 모시고 싶지요. 정세균 총리님의 큰 결단에 따른 우리 지지자분들의 섭섭함도 위로해 드릴 겸 저에 대한 도움도 청하겠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화면 속의 이 얘기 저희가 준비한 6위와 5위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의 대선 후보 사퇴가 누구에게 득이 될까? 어제 이 얘기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 전 총리 사퇴 파장이 그가 얻은 득표수보다는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인지 화면부터 좀 만나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정세균 전 총리 이 대선 레이스에서 얻은 득표가 2만 3천여 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갖고 득표를 바뀐다. 좀 무슨 얘기인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제 그 2만 3천 표가 이걸 총 투표수에서요 제해버리면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얻은 그 비율에 따라서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재명 지사는 이제 저 화면처럼 51.41에서 53.71로 올라가고, 근데 이낙연 후보도 올라가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적게 얻었으니까 나누면 31.08에서 32.46 이래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게 그 과반이 넘어버리면 결선 투표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점에서 저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빼가지고 소급해가지고 새로 저렇게 득표율을 계산하면 이재명 지사가 훨씬 유리하게 되는 거죠. 예. 따라서 이 부분은 이게 아마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이렇게 그 보도는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그 이미 기존의 그 득표율 51.41 이 비율을 건드리면 안 된다 봐요. 그냥 이게 무효가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총 득표수를 다시 이게 분모를 낮춰가지고 비율을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 방법은 저는 잘못된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빼버리면 이재명 지사의 득표율이 51.41%에서 53%에 육박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결선 투표를 안 가도 되는 거 아니냐. 과반 얘기가 나오는데 현 대변인 이거 당에서 결정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습니까? 결정 난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 해석이라는 게 사실은 사퇴를 하면 그분은 무효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잘못 찍은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무효표는 안 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당헌 당규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른 당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후보 사퇴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총수에서. 모집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6명 갖고 찍다가 나중에는 5명 갖고 선택을 하게 되면 비율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걸 맞추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과반 혹은 이른바 이재명 캠프에서에게는 대세론에는 정 전 총리의 사퇴가 조금은 더 유리해 보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어쨌든 이건 중간에 사퇴 예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로 유불리를 저는 따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당인 정미용 의원께 이 전반적인 득표율 말고 정 전 총리 사퇴 파장을 얘기해 볼게요. 화면을 좀 전환해 볼까요? 진심으로 존경하는 정치 선배였다. 정세균 대표 아니었으면 지금의 이재명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25년 늘 존경해왔다. 표심, 호남 경선 앞두고 어디 쪽으로 좀 더 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정세균 대표께서요. 만약에 사퇴하면서 나는 이낙연 지지한다. 이렇게 했으면 이낙연 후보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예. 공교롭게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난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러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지지자들에게 알아서 해라 라는 사인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알아서 하라는 사인은 결론적으로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해주니까 이제 대세론으로 가라고 하는 뜻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사퇴한 정세균 이 대표의 이 표는 이재명 지사 쪽으로 많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 의원님 말씀은 이게 명시적으로 정세균 전 총리 측에서 나 이낙연 후보 지지한다라고 얘기 안 한 건 이재명 지사 지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 현 대표님, 뭐 누적 득표율도 잠시 나오고 있는데 앞서 이 득표율도 좀 바뀔 수도 있고 실제로 정세균 전 총리 캠프 측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화면 좀 준비가 될 텐데 다른 캠프로 가는 의원들은 없지 않나 싶다.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이거 잠시 건너뛰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측의 얘기는 다른 캠프로 가는 의원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다. 이거 근데 원래 캠프가 물론 바로 바꾸고 이러진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민심들은 좀 당심들은 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 민감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특정 캠프에 가서 뭐 역할을 맡거나 그러기는 제가 보기에 아마 정세균 후보 입장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선거가 흘러가는 구도가 보면 지금 정세균 캠프에 최소 30, 많을 때는 40, 50 정도까지 이 의원들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선거에 관여 안 하는 의원들도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일 많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선거가요. 의원들이 많이 가 있다고 해서 지지를 받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체육관 선거도 아니고 거의 어찌 보면 이제 인터넷상으로 움직이고 온라인상에서 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새 대결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조직 가지고 국회의원 수 가지고 하는 선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이 안 가더라도 그 지지자들은 아마 본인들이 이제 지지한 후보대로 갈 것 같고요. 저는 아마 이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1, 2위나 2, 3위를 바꿀 정도의 지지율은 모르겠지만 점점 약간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예. 약간 5% 이하로 있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 경선 과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캠프에 있던 의원님들도 본인이 좀 특정 후보를 딱 지지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가라라는 뉘앙스도 좀 열어놓은 것 같은 선택의 자유를 좀 열어놓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꽤 민감한 시기에 4등 득표율 4위 후보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